자,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ySQL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오픈 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MySQL이라고 하는 이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뭐 마리아DB라고 해서 MySQL 기반으로 또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 중에서도 MySQL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뭐 구조화된 데이터 저장 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희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뭐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사용자들이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다중 스레드를 또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SQL, 그렇죠? 우리가 표준 SQL 문법을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예요? SQL하고 데이터베이스 제품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거예요. 음. 이 표준의 SQL은 뭐 MySQL 데이터베이스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든 다른 여러 가지 뭐 SQL 서버든 여러 가지 SQL 데이터베이스들이 표준적인 SQL 문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실행 가능하고 저 높은 성능, 트랜잭션 처리를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방법들 알아보고 직접 사용 그리고 변경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create 키워드를 사용해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면 우리가 보통은 어떤 테이블 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객체들을 접근할 때는 그 데이터베이스 점 테이블 이렇게 해서 접근해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뭐 employee라고 만들었다. 그러면 employee 점 department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접근을 해야 돼요. 테이블을 생성한다. 혹은 뭐예요? 어떤 조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쿼리를 작성할 때 앞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그렇죠? 매번 번거롭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건지 지정할 때는 use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MySQL 워크벤치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에서 디폴트 스키마를 지정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create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겠다라고 해주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명시하지 않고도 그 데이터베이스 아래에 있는 객체들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변경, alter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할 건지 지정을 해줘요.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캐릭터 셋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어떤 이제 문자열 세트로 인코딩이 되는지 그거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콜레이트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캐릭터 셋 같은 경우에는 뭐 이모지를 포함한 유니코드 UTF-8 인코딩을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서 UTF-8 MB4 유니코드 CI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유니코드 정렬 규칙을 적용을 해준다.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도 다 DB에 적용했을 때 올바르게 인코딩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변경 옵션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캐릭터 셋, 그리고 콜레이트 말고도 디폴트, 그다음에 인크립션, 리드 온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설정 옵션을 변경할 때 이 옵션들을 참조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때는 드랍 키워드로 드랍 데이터베이스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데이터베이스 한번 다 날리면 데이터가 엄청 많았을 때, 그렇죠? 그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들인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백업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또는 워크벤치 열어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폴더 열어서 네 번째인가요? 우리가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보급 객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폴더 만들어서 네 번째 객체 중에서 공일 언더바 데이터베이스 되셨나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생성부터 간단하게 입력해 볼게요. 직접 데이터베이스 생성 create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DB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변경 데이터베이스 삭제 테스트 DB 기본으로 정해지는 뭐 문자 세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건 한번 다 써보죠. 캐릭터 셋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번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얘를 뭐 아까처럼 UTF-8, MB4 또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음, 이 정도 안에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옵션들은 또 필요할 때 따라서 참조해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삭제, 드랍,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DB. 이 정도? 저 생성하고 저 변경 삭제. 그리고 사용도 한번 여기다 적어놓죠. 데이터베이스 사용은 use 쓰면 됩니다. use 테스트 DB. 자, 그럼 하나씩 실행해 볼까요? 위에서부터 실행해 보면 테스트 DB 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그리고 확장 아이콘 클릭해 보면 테스트 DB가 생겼나요? 생겼다. 테스트 DB. 그렇죠? 그리고 얘를 use 해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 데이터베이스 선택한 채로 사용한 채로 쓸 수가 있다. 네, 뭐 변경 또 문제없이 잘 돌아가죠. 자, 아마 이 정보들은 워크벤치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정보들도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액티브, 트렁케이트, 히스토리, 텍스트 서치, 오픈 쿼리. 이거의 자체에 대한 옵션이나 이거는 딱 보이진 않네요. 여기서는. 이제 워크벤치에서는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옵션도 들어가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삭제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지워지죠? 테스트 DB가 있었던 게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테이블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두두 테이블로 넘어갈게요. 자, 테이블은 우리가 이미
실습하면서 저 생성도 많이 해보고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도 조회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구조다. 그렇죠? 표 형태로, 행과 열의 형태로 해서 2차원 형태로 된 데이터 저장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 열은 특정 데이터 타입들을 갖고 있죠. 주로 우리가 썼던 게 int, bigint, 캐릭터, 빡캐릭터, 뭐 텍스트, 타임스탬프 이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통한 보유한 레코드 식별 가능.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 포레인 키, 그렇죠? 기본 키, 외래 키 이런 식별 키들은 원래 뒤에서 데이터 모델 파트에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죠? 가능하다.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를 통한 고유한 레코드 식별, 그리고 외래 키를 통한 데이터 간의 관계 설정, 이런 게 테이블 간에 가능하고 인덱스로 검색 성능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 정교화를 통한 데이터 중복 최소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이블 단위로 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create 테이블 하고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항상 요거는 어떻게 해요? 컬럼,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리고 뭐 난널 또는 디폴트 요런 제약 조건을 그 다음에 사용해요. 그렇죠? 컬럼명을 쓰고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쓰고 데이터 타입 다음에 그다음에 제약 조건. 그렇죠? 제약 조건은 뭐 난널도 있고 또 뭐예요? 여기 보면 유니크도 있죠? 유니크도 있고 디폴트도 있고 프라이머리 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 파트에서도 또 살펴볼게요. 그래서 테이블 생성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 테이블 수정으로는 이런 것들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테이블 안에 어떤 컬럼을 사용할 건지 정의를 했을 때, 그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컬럼을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거나 제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고, 새로운 컬럼을 추가할 수도 있고, 컬럼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에서 수정한다라는 의미는 컬럼을 추가, 수정,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을 추가할 때는 무슨 키워드? add. 그렇죠? 여기가 테이블명까지 적어주고 add 컬럼이라고 작성해서 우리가 추가할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 그리고 그 뒤에 제약 조건도 쭉 나열을 해주면 돼요. 음. 또 수정할 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컬럼 있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컬럼 이름을 지정해주고 이거에서 변경할 것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겠다. 또는 뭐 제약 조건을 변경하겠다 지정할 수가 있고 지울 때는 드랍 컬럼 이렇게 써서 삭제할 컬럼명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삭제할 때는 드랍 테이블 명령어를 사용해요. 얘는 테이블 구조 자체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도 당연히 따라가서 날아가겠고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명령어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 안에서 부여된 뭐 오토 인크리먼트 된 값들 있죠? 넘버를 일씩 증가시켰는데 그런 것도 다 처음부터 1부터 시작하게끔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케이트로 해서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롤백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실습도 해보겠습니다. 자, MySQL 돌아와서 테스트 DB를 또 생성해놓고 갈게요. 생성해놓고 새로운 파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이블 SQL. 자, 테이블 생성부터 해볼게요. 테이블 생성은 기본 구조를 한번 좀 메모를 해볼까요? 잠시만요. create 테이블.
얘네들도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페이트, 웨이블. 이렇게 보면 되겠다. 여기에서 너무 뛰어났나? 살짝 붙이자. 요 정도? 한 탭씩 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널 또는 난널 그리고 디폴트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어, 또는 유니크 요 정도가 이제 기본 문법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럼하고 데이터 타입까지는 필수가 되겠고요. 그 뒤에는 이제 어, 널 또는 난널은 생략을 하면 널이 기본이에요. 아무것도 안 썼을 때 생략했을 때는 기본 널 허용이 기본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디폴트 다음에는 기본 값을 적어줘야 돼요.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기본 값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키마,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할까? 데이터베이스. 얘도 명시해서 쓸 수도 있고, 얘가 디폴트 스키마로, 그렇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생략을 하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해서 쓰면 되겠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있죠? 맨 마지막 콤마는 반드시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 이렇게 생성했을 때 여러분들이 에러가 나요 하는 경우는 콤마를 맨 마지막 걸 안 뺐을 때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얘를 좀 빼볼까? 잠깐만요. 빼고 됐다. 더 들어갈 자리가 있나? 이 정도 보여요? 코멘트. 코멘트도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도 코멘트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가 테이블 생성의 이제 완벽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뭘 만들어 볼까? 음, 음, 음. 가장 기본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넘버하고 탭을 더 치고 싶은데 자꾸 이게 생기네. 빅 엔드. 자, 위에는 다 쓰셨나요? 조금 확대할게요.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 프라이머리 키 코멘트 pk id 캐릭터 64 유니크 오픈
아니다. 이렇게까지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코멘트만 라인을 맞추죠. UK. 뭐 이름 정도까지만 한번 넣어놓겠습니다. 난널. 음, 이렇게만 넣고 밸류까지 하나 넣어보자. 밸류. 인트, 난널, 볼트, 0. 그리고 등록일, 수정일. 어, 요런 옵션도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디폴트에다가 current timestamp 쓰면 현재 날짜 시간을 기본값으로 넣어줍니다. 데이터가, 그쵸? 등록일자, 수정일자 데이터가 안 들어갔을 때. 근데 또 추가로 요런 것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코드가 길어지는데 여기다가 이쯤에 내려올까? 디폴트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야겠다. 여기에 on 업데이트라고 쓰면 이 테이블에 수정이 발생했을 때 또 여기다가 넣어줄 기본값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on 업데이트 current timestamp를 적용을 해서 어, 얘가 변경이 될 때마다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뭐예요? 직접 쿼리문에서 업데이트 명령어에서 updated at 컬럼의 값을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 만약에 업데이트를 수정은 시도는 하지만 updated at 수정 일자 컬럼을 따로 직접 변경값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수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날짜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뭐 요 정도에서 더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음, 수정한 사람의 아이디 뭐그 정도 더 추가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를 하나의 어떤 모든 테이블들이 사용할 공통 테이블로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뭐 게시판을 만들 거야.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서 지울게요. 하고 지울게요. 이거 컬러만 나누고 빼고 게시판에서 필요한 것만 추가를 해주면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테이블들이 이 기본 키, 넘버, 아이디, 그리고 등록일자, 수정일자는 공통된 컬럼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데이터베이스 구조 안에서 어떤 컬럼들을 다 공통된 컬럼으로 사용할 건가? 이렇게 하나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새로운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만들 때 필요한 컬럼만 추가해서 짝짝 쓰면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만들어 보죠. 커먼에서 실행되나? 한번 해보세요. 에러가 있군요. 데시말 0. 아, 데시말이 아니죠. 디폴트. 디폴트. 여기 오타가 있었습니다. 저 오타. 자, 되셨나요? 테이블 생성. 이렇게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때 추가로 해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공통 테이블 생성을 써보고요. 그리고 기존 테이블을 복사하여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백업 테이블을 만들 때 create 테이블 테이블 어떻게 해볼까요? 뭘 백업하지? common copy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백업 백업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괄호를 만들지 않고 이 뒤에다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커먼 테이블을 조회해서 넣는 거예요. as 키워드를 붙이고. 그럼 이렇게 하면 커먼 테이블에 있는 구조와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커먼 백업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기본 데이터 하나만 넣어볼까요? 미리 기본 데이터를 하나 넣읍시다. 커먼에 뭐뭐뭐가 필수죠? 네임 id 네임 밸류 id 네임 밸류 incorrect integer value. 그래서 얘는 10 기본값을 이렇게 넣어놓고 얘를 복사해서 만들겠다. exist 한번 백업 하고 얘를 데이터를 하나 넣었어요. 여러 개 넣어놓을까? 여러 개 넣어놓고 일단 커먼을 조회를 해보면 뭐 여러 개 들어가 있죠 데이터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커먼을 create table 커먼 백업이라는 이름으로 커먼의 구조를 다 그대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해서 만들면 우리가 이 밑에서 select 커먼 백업을 조회해 보면 그대로 똑같이 들어있죠. 커먼 백업인데. 그렇죠? 그래서 혹시 어떤 테이블의 구조를 큰 어떤 구조나 제약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드랍을 해버려야 된다. 사실 드랍을 하는 건 권장하진 않아요. 드랍 테이블을 하는 건 권장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기존의 테이블 구조를 많이 뜯어 고쳐야 될 때 드랍을 해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는 일단 백업을 해놔야 되겠죠?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백업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구조를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가져오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여기다가 select all 이렇게 해놨으니까 모든 구조를 다 갖고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원래 원본 테이블을 만약에 컬럼을 몇 개 날리고 어떤 건 제약 조건을 바꾸고 했어. 그러면 백업에서 그대로 다시 가져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백업에서 일부만 또 가져와서 뭔가 넣겠다. 아니면 다시 만들겠다. 한다라면 이제 일부로도 할 수가 있겠어요. 얘를 기존 테이블을 일부 데이터만 복사하여 생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열을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조회할 때 뭐, 뭐만 가져와 볼까요? 네임이랑 밸류만 가져와서 커먼 음, 백업 밸류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면 네임이랑 밸류만 가져와서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음.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수정도 해봐야겠죠? 수정, 얼터 테이블에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뭘 바꿔볼까? 일단 얘 확인해 봐야지. 자, select common 백업 밸류. 그렇죠? 그럼 이름이랑 네임이랑 밸류만 바꿔와지죠? 그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다. 자, 테이블 수정은 이제 열 컬럼 추가, 수정, 삭제. 뭐에 대해서 해볼까? 음, 백업 밸류에다가 해볼까요? 커먼 백업 밸류에다가 네임이랑 밸류만 가져오고 나서 깜빡한 거야. 넘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넘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커먼 백업 밸류에 add 컬럼 넘버 데이터 타입 빅인트 그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 넣을 수가 있나? 될지 모르겠네. 프라이머리 키 이미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어서 들어가네요. 그래도 네. 넘버를 빼먹고 왔어. 백업을 해보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modify 컬럼 뭘 수정해 볼까요? value 음, name 음. 네임이 지금 value가 int예요? int 타입이죠. 그래서 int 타입이어 가지고 뭐 용량이 좀 적었다. 그러면 value를 bigint로 늘리자. 이렇게 수정해 볼 수도 있겠죠. 음. 그럼 삭제할 때는 드랍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음, 드랍 컬럼 value를 지워 보겠다. 그러면 지워져요. 요 정도? 네, 요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 돌리고 나면 이제 뭐예요? 커먼 백업 밸류 테이블에 넘버랑 네임만 남아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보고 싶다. DSC 커먼 백업 밸류 네임이랑 넘버밖에 없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 삭제만 해보면 되겠네요. 테이블 삭제. 음.
자, 조회도 한번 해볼까요? 커먼 백업 밸류 보면 데이터가 10건 있죠? 있죠? 음, 있습니다. 트렁케이트 먼저 해보죠. 트렁케이트 테이블 커먼 백업 밸류. 그래서 지우고 나서 다시 조회해보면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데이터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을 지우겠다 그러면 드랍 테이블 커먼 백업 밸류. 그리고 조회해보면 이제 unknown 테이블이다. 저 테이블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정도까지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님. 자, 여기까지 그러면 테이블까지 살펴봤고 추가로 우리가 볼 게 뷰. 이제 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뷰. 뷰가 뭔가요? 뷰. 한강 뷰? 그 뭐라고 그러지? 오션 뷰? 오션 뷰. 한강 뷰. 뭐 여러 가지들이, 그쵸? 우리가 어떤 바라보는 어떤 광경? 이런 것들을 뷰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뷰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이나 다른 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입니다. 그죠? 가상 테이블이에요. 가상 테이블의 의미는 뭐냐면, 어, 실제 데이터, 그죠? 물리적으로는 해당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이게 테이블처럼 존재하는 테이블과 비슷하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그냥 테이블들한테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특정 어떤 업무,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조합해서 조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뷰에다가 여러 가지 조합된 쿼리의 조회 결과를 뷰라는 가상 테이블로 미리 정의를 해두면 나중에는 그 뷰만 조회를 하면 가상 테이블만 조회를 하면 여러 개의 조합한 테이블 데이터 결과를 한 번에 그렇죠? 그 테이블 하나로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쿼리의 결과를 나타내는 논리적인 테이블입니다. 뷰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데이터 독립성 그리고 복잡한 쿼리를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렇죠? 사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유저 테이블이 있다. 유저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있겠어요?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는 모든 테이블에 다 접근을 해서 패스워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개발자도 뭐 그 권한을 열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어떤 외부에서 이 데이터를 접근해야 되는 사용자라면 이 유저를 접근해서 얘를 보게 해주는 건 보안적으로 좋진 않겠죠. 그렇죠? 아, 그러면 나는 이거 권한 안 주면 이 다른 정보들은 봐야 되는데 어쩌라고 하겠죠, 얘가. 외부 사용자가.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알았어. 요거랑 요거랑 해서 뭐로 만들어 줄게? 뷰로 만들어 줄게.
너는 요 뷰만 봐. 하면 뭐가 향상이 돼요? 보안이 향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요런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집계와 재사용이 용이하다. 그리고 서브 쿼리를 대체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되긴 해요. 뷰를 쓴다고 해서 성능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어요. 음. 어쨌든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논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어, 뭐랄까 매번 서브 쿼리를 직접 작성한 것보다 뷰로 정의해 놓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있겠고 성능은 또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뷰를 생성하는 방법 볼게요. 자, 요거예요. 방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죠? 백업 테이블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백업 테이블 이렇게 만들 때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create 테이블 생성 해놓고 그 밑에다가 as select 해서 어떤 조회 쿼리를 붙이죠. 그걸 갖다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테이블이 아니라 뭐라고만 바꾸면 뷰라고만 바꾸면 지금 같은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회 쿼리 결과를 하나의 가상 테이블 뷰로 정의를 딱 해놓고 그렇게 정의가 되면 나중에 이 뷰만 딱 조회를 하면 이 쿼리로 짜놓은 게 그대로 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선 지금 이 쿼리가 단순하지만 이 쿼리가 엄청 긴 서브 쿼리도 있고 이것저것 있고 해서 막 500줄 이상 되는 쿼리가 필요해요. 매번 그거를 쓰는 것보다 가상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 뷰를 조회하면 훨씬 쉽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뷰를 생성하는 방법, 뷰를 수정할 때는 그렇죠? alter view 해서 얘를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조회 쿼리문을 바꿔주면 되겠다. 그리고 삭제를 해야 될 때는 drop view 해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뷰를 생성할 때는 기본 테이블의 무결성과 제약 조건을 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요거 뷰 생성, 수정, 삭제 해보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어, 파일을 만들게요. 얘만 쓸 수도 있네. 이거 단축키가 있으면 좋은데 작업 표시 중 단축키가 없나? 자, 어쨌든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03 언더바 뷰 크리에이트 뷰 뭘 만들어 볼까? 저희가 지난번에 앞에 뭐 서브 쿼리랑 이런 거 실습하면서 사원이랑 부서랑 뭐 이렇게 조회했었던 복잡한 쿼리가 있나요? 그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인플로이즈 스키마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서브 쿼리 했던 거 잠깐 보고 올게요. 서브 쿼리? 아니면 윗? 아, 윗은 안 되고. 아니요, 윗에서 뭔가 해본 것 같은데, 우리가? 얘네들을 하면, 이거는 부서 저거였고, 사원과 매니저 정보를 함께 조회하시오. 요거 너무 서브 쿼리가 없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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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금 복잡했었던 쿼리 없나? 요 정도? 요 정도 해볼까요? 서브 쿼리에, 이게 뭘까요? 조회 결과를 보면, 잠깐 보고 올게요. 이 인플로이즈 스키마가 맞겠죠? 인플로이즈, 디파트먼트. 아니다, 우리가 만든 거였나 보다. 그쵸? 아, 인플로이즈에서 좀 복잡하게 했었던 거. 하나만.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심플하게 그냥. 요거를 복사해서 가져볼게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서브 쿼리가 좀 더 많으면 좋은데. 자, 자, 뷰에 와서, 이거 뭐였지? EMP 매니저? 써놓고, as 쿼리를 밑에다 쓰는 거예요. 지금 복사용.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제 뷰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의 as를 밑에다 써줄까요? 어디에다 쓰든 상관없겠습니다. 얘를 이 조의 결과를 EMP MGR이라고 하는 뷰로 정의를 해놓으면 나중에 EMP MGR만 테이블처럼 조회하면 돼요. 그렇죠? 자, 생성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졌고 아마 여기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에서도 테이블 뷰스 여기 있다. 뷰스에 EMP MGR이 생겼어요? 그렇죠? 여기 또 다른 것도 있네. 커런트 뭐 이런 것도 있었네. 이게 뭘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조회를 한다. 그럼 저 쿼리를 또 쓰지 않고 EMP MGR 가상 테이블을 조회하면 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사원이랑 매니저를 같이 조회했었던.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수정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수정, 뭐가 필요할까? 음, 수정은 써놓기만 하겠습니다. 뷰 수정. 음, 얼터 쓰면 되겠죠? 얼터 뷰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얼터 뷰 어, 그냥 인플로이즈로 바꿔볼까요? 얼터 뷰 EMP MGR as select from employee 이렇게 하면 수정이 되겠죠? 이렇게 수정해놓고 나서 다시 조회하면 이제 그냥 인플로이만 조회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음. 수정이 가능하다. 마지막 삭제, 뷰 삭제, 드랍, 뷰, EMP, MGR 삭제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테이블 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